서울, 겨울 첫눈이 내리던 밤, 가로등 불빛이 흐린 하늘 아래 별처럼 흔들렸다. 한아름은 가로등 아래 멈춰 섰다. 얇은 코트 자락을 꼭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과거의 그녀와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 강민혁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민혁, 숨 가쁘게, 당황한 눈빛으로. 아름아, 왜 이별하자는 거야? 농담이지? 우리 함께 하기로 했잖아. 아름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 순간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찢는 고통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민혁을 어두운 미래에 묶어둘 수 없었다. 아름, 쓴웃음 지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민혁아,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더는 현실 없는 꿈을 좇을 힘이 없어.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첫눈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물방울로 녹아내렸다. 민혁은 달려와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다. 민혁, 절박하게.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사람은 너야. 그러나 아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그녀의 눈물과 함께 걸어갔다. 그날 밤, 강민혁의 가슴 속에는 다시는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서울 한복판, 화려한 조명과 찬란한 꽃들로 가득한 웨딩홀. 수백 개의 시선이 단상 위 한 커플에게 쏠렸다. 신랑 강민혁,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성공한 젊은 재벌. 신부 한아름, 차가운 표정 뒤로 모든 슬픔을 삼킨 여자. 모두가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다니. 정말 동화 같아. 강민혁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니.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결혼식은 시작이었다. 사랑이 아닌 복수의 서막. 결혼 첫날 밤, 민혁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혁, 얼음처럼 냉정하게. 축하해, 한아름. 이제부터 네가 원했던 강민혁의 아내가 됐으니까. 아름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지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민혁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안의 낯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혁, 조롱 섞인 미소로. 봤지? 이게 네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야. 한아름은 말없이 서재로 몸을 숨겼다. 수십 평이 화려한 저택. 그 안에 그녀를 위한 공간은 단 하나. 서재뿐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쳐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심장을 조여오는 공허함만 가득할 뿐. 밤이면 서재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서리를 그렸다. 추억 속 따스했던 민혁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아름, 속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필요가 있었을까? 민혁은 일부러 그녀가 듣게 했다. 웃음소리, 낮은 신음,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모든 것이 아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울지 않았다. 차라리 부서지더라도 민혁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에. 어느 겨울밤, 하얀 눈발이 창가를 스쳤다. 아름은 고개를 들어 까만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름, 속삭이며. 민혁아,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이유는 정말 그날 그 이별 때문이야? 눈물 한 방울이 차가운 유리창 위에 떨어졌다. 어쩌면 민혁도 아팠을까? 아니면 이 고통은 오직 그녀만의 몫이었을까? 그렇게 사랑은 복수로 변했고 결혼은 처절한 형벌이 되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침묵, 그들의 부서진 심장. 모든 것은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도시는 끝없이 내리는 눈에 파묻힐 듯했다. 강가 저택 고층 창가에 한아름은 낡은 회색 목도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것은 20살 생일에 민혁이 직접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민혁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따뜻한 시선도, 사소한 인사도, 심지어는 가장 작은 관심조차도. 밤이 깊어 11시가 되면 거실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메아리쳤다. 젊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수군거리는 속삭임, 닫히는 침실 문소리. 아름은 목도리를 꼭 쥔 채 숨죽여 견뎠다.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어도 들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민혁,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아름아, 손님 앞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 아름은 고개를 들고 민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사랑이 없었다. 오직 깊은 경멸뿐. 아름, 쉰 목소리로.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그냥 필요 없는 존재니까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음식 앞에서 밥을 먹었다. 맞은편 의자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가슴 속 빈자리를 닮은 것처럼.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그녀가 쓰러질 듯이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부른 상담. 의사는 차트 위에 무겁게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의사, 한아름 씨, 병이 이미 전이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아름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찢긴 종이장처럼 가벼웠다. 아름, 담담하게. 괜찮아요.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의사는 말문이 막혔지만 아름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문을 나섰다.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름은 무릎을 껴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렸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녀 위에 쏟아지는 것처럼. 아름은 아주 작게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아름, 속삭이며 다음 생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바람이 되고 싶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어느 날 아름은 새하얀 드레스를 샀다. 결혼식 드레스가 아니었다. 이별을 준비하는 마지막 옷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에는 축복받는 결혼식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심지어 조용히 떠나려는 소망마저 민혁은 짓밟았다. 그날 밤 아름이 이별 편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거칠게 열린 문 사이로 민혁이 낯선 여자를 밀어넣으며 웃고 있었다. 민혁, 술에 취한 목소리로. 아름아, 여기서 더 이상 순결한 척 하지 마. 세상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은 널 포함할 수도 없어. 아름은 편지를 내려놓고 묵묵히 일어났다. 민혁을 지나치며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렸다는 것을. 그가 처음 배신을 택했던 그날 자신의 심장은 이미 멈췄다는 것을. 민혁, 위 대저택 안은 차가운 흰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나씩 세어가며 오늘도 민혁이 낯선 여자를 데리고 돌아올 시간을 가늠했다. 아름은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믿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신을 위해 세상을 등지려 했던 그 민혁이 끝내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보다도 더 차가웠다. 어느 비 오는 밤 두통을 달래기 위해 거실로 내려간 아름은 소파에 앉아 젊은 여자를 품에 안은 민혁과 마주쳤다. 민혁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아름은 굳은 채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쪼여왔지만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민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힐끔 보며 말했다. 민혁, 이미 침묵을 택했잖아. 이제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아름은 옅게 웃으며 답했다. 아름, 걱정 마요. 난 애초에 당신 세상에 존재한 적 없으니까. 그날 밤 이후 아름은 밤새도록 천장의 흐릿한 조명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미한 촛불처럼. 또 다른 밤 민혁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거만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여자, 아내? 웃기네. 민혁은 무심히 아름을 내려다보았다. 민혁, 질투할 자격도 없는 네가 뭘 바라는데. 아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의 존재는 투명해져 갔다. 민혁이 그녀를 볼 때조차 그것은 마치 가구나 풍경을 보는 듯 무심했다. 아름은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하고 메마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름아,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꺼졌다. 깊은 어둠이 그녀를 삼켜버렸다. 마치 민혁이 천천히 그녀의 세상마저 삼켜버렸던 것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밤, 민혁은 아름을 서재로 불렀다. 촛불 하나만이 깜빡이는 어두운 방. 민혁은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민혁, 우리 계약하자. 아름은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불길하게 뛰었다. 아름, 무슨 계약이죠? 민혁은 돌아보지도 않고 덧붙였다. 민혁, 앞으로 너는 내 아내 역할만 해. 대외적으로 나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무자비했다. 그 한마디에 아름은 모든 걸 이해했다. 민혁은 그녀를 집 안에 가둔 채 밖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었다. 아름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아름, 저를 그렇게까지 증오하는 건가요? 민혁은 짧게 웃었다. 민혁, 증오? 아냐, 너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너도, 이 집도,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는 장식품일 뿐이야. 그날 밤, 아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 소리는 빗소리보다도 더 쓸쓸하고 아팠다. 며칠 후, 민혁은 고의로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 등장한 신인 모델과 손을 잡고 나타났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름에게 꽂혔다.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여자일, 저 여자, 아직도 부인 자리를 지키고 있대. 안쓰럽다. 남자일, 민혁 씨가 너무 잔인한 거 아냐? 눈앞에서 저렇게 모든 시선, 모든 조롱, 모든 비웃음. 아름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미소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잔은 보이지 않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 잔혹한 장면이 펼쳐졌다. 민혁은 모델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고 그 여자는 민혁에게 가볍게 키스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민혁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조소가 가득했다. 마치 외치는 듯했다. 봐라,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그저 과거일 뿐이다. 아름은 잔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무런 말도, 변명도, 눈물도 없이. 민혁은 아름의 뒷모습을 힐끔 쳐다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름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맞으며 속삭였다. 아름, 민혁 씨, 언젠가 당신이 만든 이 지옥 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비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단단히 빛나고 있었다. 민혁의 첫 번째 음모는 시작되었지만 아름의 반격 또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아름은 더 이상 무너지며 기다리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 속에 감춰진 복수심이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불타올랐다. 기억해, 민혁. 네가 망가뜨린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이었어. 그녀는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다. 회사의 이사진들, 민혁의 비밀을 아는 이들과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낮의 햇살 아래, 아름은 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도 알고 있죠? 민혁 대표가 감추고 있는 것.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했지만 민혁의 잔인함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아름의 낮은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이들의 마음에 미세한 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혁은 사무실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정보가 은밀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민혁은 분노에 차서 서류를 내던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모든 것은 아름의 정교한 손길로 시작된 일이라는 걸. 그날 밤, 아름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혁. 아름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무자비하게 민혁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민혁, 네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둘 시간이다. 그녀는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민혁이 불법 투자와 탈세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담긴 서류,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뒷거래 내역까지. 그날 오후 대형 경제 뉴스에 민혁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다. 재계의 젊은 거물, 민혁 대표, 불법 거래 의혹. 민혁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숨쉴 틈조차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그는 아름의 얼굴을 떠올렸다. 차갑게, 그러나 슬픈 듯 웃던 그 표정. 아름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제야 네가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혁의 측근들, 친구들까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다. 신뢰,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그날 밤, 민혁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름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민혁,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게 아냐.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기에 있어. 민혁은 고개를 떨궜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아름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더 이상 그녀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름이 왜 당신을 떠났는지 알고 싶습니까? 첨부된 파일 하나.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과거 아름의 진단서가 있었다. 치명적인 유전병. 결혼한 순간부터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름이 쓰다만 편지 한 장. 미안해요. 당신을 죽어가는 여자에게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온전한 삶을 누려야 해요.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가장 아픈 사람은 그가 아니라 아름이었다. 진짜로 포기했던 사람은 그 소리 없이 울었던 여자였다. 그날 밤, 민혁은 빗속을 뚫고 아름과 함께 살았던 오래된 집으로 달려갔다. 비가 새는 낡은 집 안. 오직 빗방울 소리만 가득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싼 채 민혁은 처음으로 오열했다. 아름아, 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 왜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어? 구석진 곳에서 민혁은 오래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름이 준비했지만 전해주지 못한 선물들이 있었다.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그녀가 직접 만든 케이크,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일기장.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신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국 떠나야 했던 사람은 나였어요. 빗소리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 민혁은 조용히 앉아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받았던 순간들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는 사실을. 민혁은 말없는 속죄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자신의 자부심이던 회사를 떠났다. 오직 아름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는 그녀가 다녔던 곳, 낡은 서점, 첫 데이트를 했던 카페, 햇살이 비치던 작은 집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민혁은 그녀가 삼켜야만 했던 눈물을 떠올렸다. 민혁은 속으로 자문했다. 그날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믿었더라면, 묻어두지 않고 물어봤더라면 모든 비극이 달라졌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민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옛날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관기 어린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후회만 남았다. 어느 비 오는 밤, 외곽 깊숙한 공동묘지에서 그는 한 소박한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지며 읽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없이 떠나다. 민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진정한 상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회사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었다. 비를 맞으며 민혁은 속삭였다. 아름아, 다음 생에는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마. 난 그런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저 멀리 빗속 어둠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을 삼킨 채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 한복판에서 민혁은 아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대한금융그룹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이 담긴 서류였다. 아름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였던 거야? 민혁은 한 걸음 다가섰다. 네가 돈 때문이 아니라 나 민혁 그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어. 아름은 웃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 넌 한 번이라도 나를 믿은 적 있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름은 등을 돌리고 떠났다. 민혁은 눈길 속에 홀로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눈물에 번졌다. 다음 날 뉴스는 온통 민혁 이야기로 뒤덮였다. 민혁이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동생에게 회사를 넘긴다는 발표였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한 사람, 아름만을 선택했다. 아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이 떨렸다. 문을 열자 민혁이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심장 하나만은 변함없이 너만을 향해 뛰고 있어. 아름아, 단 한 번만 나를 믿어줘. 아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민혁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둘은 수많은 상처를 넘어 서로를 온전히 껴안았다. 권력도 재산도 없이 오직 진심만으로. 그 모든 폭풍을 함께 넘어선 지 1년 후 민혁과 아름은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이른 아침 아름은 베란다에 앉아 따끈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살랑이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주방에서는 민혁이 아침을 준비하며 가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름아, 토스트 먹을래? 아니면 계란 프라이 먹을래? 민혁이 다정하게 물었다. 아름은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 먹고 싶어. 이제 두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했다. 작은 집, 평온한 하루하루, 함께 바라보는 석양, 서로를 품에 안고 듣는 파도 소리, 거짓도, 눈물도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순수한 사랑과 조용한 약속만 남았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거야.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잘 자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